네, 지난 강의에서 그 IIR 필터의 특징과 또 필터, 아날로그 필터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일단 그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를 했다 치고 그 아날로그 필터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날로그 필터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과목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은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하는 그런 과목도 아니고 또 아날로그 필터는 기존에 또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또 사실은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옥타브 함수를 이용을 하면 아날로그 필터를 바로 이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상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다만 이제 여러분 그 스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필터의 네 종류의 특징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아날로그 필터를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었다 치고 그 다음에 그걸 변환하는 방법,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디지털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 이 임펄스 인베리언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임펄스 인베리언트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책에서는 우리 이제 한글로 임펄스 불변법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책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한글로 안 적은 이유는 조금씩 책마다 그 용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영어로 통일되어 있는 영어로 적었고요. 보통은 이제 임펄스 불변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름이 붙은 이유는요. 이 방법을 통하면 자, 아날로그 필터의 어떤 임펄스 응답이 있을 겁니다. 아날로그 필터의 임펄스 응답이 요게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이제 아날로그 필터의 임펄스 응답. 그러면 요 방법으로 변환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아날로그 필터의 어떤 그 모양은 그대로고 이거를 샘플링한 형태로 이렇게 샘플링한 형태로 그러니까 IIR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죠. 예, 이런 의미에서 임펄스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베리언트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네, 임펄스의 특성이 인베리언트하다, 변하지 않는다, 디지털로 변환을 시켜도. 자, 그래서 이 임펄스 불변법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날로그 필터의 임펄스 응답을 샘플링했다. 요거 한번 잘 기억을 해두세요. 샘플링. 이것 때문에 또 어떤 특징이 생깁니다. 그건 뒤에서 얘기하고요. 샘플링을 해서 IIR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만들고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식을 유도를 해보면 이제 결과만 말씀을 드릴게요. 식을 유도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즉, 여기 S-P분의 C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아날로그 필터의 아날로그 필터의 그 전달 함수입니다. 아날로그 필터의 전달. 여기 이제 S라는 게 있는데요. 이 S가 우리 디지털에서 G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필터의 전달 함수 1차 전달 함수가 있는데요. 이 아날로그 필터의 전달 함수 S-P분의 C 이렇게 돼 있으면 이 P하고 C는 어떤 숫자들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1 익스포넨셜 PT의 G의 마이너스 1분의 TC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글자는 없죠. 익스포넨셜은 뭐 그냥 우리가 숫자니까. 여기서 P라는 거는 요 P입니다. 요 P가 요 P가 되고요. T는 샘플링 주기예요. 샘플링 주기. 그리고 G라는 거는 우리 지변환했을 때 그 변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T는 뭐 샘플링 주기고 C는 여기 앞에 있던 이 C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디지털의 전달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전달 함수를 저런 식으로 디지털 전달 함수로 바꾸면 되는데 여기 항이 하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아날로그 필터의 전달 함수인데요. 다시 한번 쓸게요. 아날로그
전달함수입니다. HS는 S-P1분의 C1 플러스 S-P2 이런 식으로 다 그 더하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기 형태로 나타낸 거를 요 각각을 이렇게 바꿔주면 위의 식을 통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어떤 숫자들을 집어넣어주면 디지털의 전달함수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자, 아날로그 필터를 이제 우리가 설계를 했어요. 어떻게 설계했더니 아날로그 필터의 전달함수 HS가 S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S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샘플링 주파수가 1kHz예요. 1kHz.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 여기다 옆에다 하나 한번 더 써볼게요. 자, S-P분의 C를 1-익스포넨셜 PT의 G의 마이너스 1승분의 TC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우선 S 플러스 2분의 1부터 한번 보죠. S 플러스 2분의 1은요. 뭐 그대로 보면 되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여기서 P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는 이건데 이게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P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T를 곱해야 되는데 T는 샘플링 주기죠. 여기 샘플링 주파수가 1kHz이기 때문에 샘플링 주기 T는 두 개가 역수니까 1000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0.001 맞죠? 예, 0.001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0.001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승 분의 TC 자 T는 0.001이죠. 001 C는 그냥 1이죠. 1이니까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냥 한 번만 뜯으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002의 G의 마이너스 1승분의 0.001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S 플러스 3분의 2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잠깐 여기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실래요? 네, 직접 한번 요 식에다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요, 약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항상 종이와 빈 종이와 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좀 천천히 한번 써보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한 거하고 똑같은가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요. 결론은 칸이 부족하니까 여기를 지우고 쓰겠습니다. 자, 이 두 식을 더해야죠. 그래서 HG는 요거 더하기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좀 다 쓰기는 좀 뭐하고요. 1-2의 마이너스 0.002 G의 마이너스 1분의 0.001 더하기 그리고 나머지 항 뒤에 항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HG 디지털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자, 이렇게 변환을 하는 것이 임펄스 불변법, 임펄스 인베리언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식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임펄스 인베리언트 방법, 자, 이 임펄스 인베리언트 방법의 특징은 뭐냐 보겠습니다. 자, 특징은요, 한번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필터의 임펄스 응답이 아날로그 필터의 임펄스 응답을 샘플링한 것과 동일하다. 네, 이거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그 기본 틀이죠. 임펄스 응답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샘플링이에요. 이 샘플링.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있죠. 자,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이 샘플링 주파수가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충분히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어싱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필터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필터가 아날로그 필터가 만약에 이런 필터였다고 하면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합시다. 아날로그 필터, 로우 패스 필터. 그럼 이 로우 패스 필터의 어떤 최고 주파수가 있을 거예요. 요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여러분 샘플링 정리 생각나시죠? 2배 이상으로 샘플링을 하는 주파수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즉 그렇게 충분히 높아야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엘리어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로우 패스 필터인데 이게 굉장히 막 이렇게 되는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한다면 샘플링 주파수 굉장히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로우 패스 필터인데 여기서 끝나긴 하는데 리플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최고 주파수라는 게 쓸데없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안티 엘리어싱 필터,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엘리어싱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이런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버리는 이런 필터를 한 번 더 써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이패스 필터 같은 거 있죠? 하이패스 필터. 이런 하이패스 필터 같은 경우는 사실 최고 주파수라는 게 하이패스는 무한대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방법으로는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은 로우 패스 필터라든가 아니면 밴드 패스 필터 이런 거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거기에서도 샘플링 주파수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바이리니어 트랜스폼. 이것도 이제 한글로 뭐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 이름인데, 뭐, 쌍1차, 변환이다. 뭐, 쌍1차 변환법. 뭐, 이런 말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바이라는 게 이제 두 개라는 뜻이어서 쌍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쌍1차 변환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왠지 좀 어감이 뭐 욕 같아가지고,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명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영어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이리니어 트랜스폼도 기본적으로 그 앞서 했던 임펄스 불변법, 임펄스 인베리언트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 설계하는 과정은 이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를 하고 근데 이게 약간 다른 게 그 변환하는 것 하기 전에 이 중간 단계, 요 단계가 들어가요. 이게 좀 다릅니다.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한 다음에 이 설계된 아날로그 필터의 차단 주파수 또는 뭐 어떤 경계 주파수 같은 거 있죠. 밴드 패스 같은 경우는 경계 주파수 이런 거를 다음 식으로 그 프리 랩핑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은 조금은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개념을 알면은 이해가 더 쉬울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런
필터가 있을 때 이게 아날로그 필터예요. 네, 아날로그 필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좀 리플이 뭐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무한대까지 쭉 가겠죠. 무한대까지. 앞서 있던 임펄스 불변법 같은 경우는요. 임펄스 불변법은 이게 주파수예요. 이 주파수면 요거를 그냥 그대로 디지털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디지털 주파수로. 그래서 이런 모양이 뭐 거의 그대로 된다 치면, 자, 그래서 이게 엘리어싱 문제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가 샘플링 주파수의 반이죠. 네, 샘플링 주파수의 반. 그래서 만약에 샘플링 주파수의 반 넘어가고 이러면 뭐 엘리어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그런 엘리어싱이 안 생깁니다. 안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수학적으로 이걸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전체 주파수 도메인을 0에서 2분의 fs까지로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 해당되고 여기가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영역을 0부터 2분의 fs까지로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찌그러집니다. 이게. 주파수가. 생각해 보세요. 0에서 무한대까지 돼 있던 이거를 0에서 2분의 fs까지로 가져오니까, 여기서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왜곡. 그 대신에 엘리어싱은 안 일어나죠. 엘리어싱은 안 일어나지만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왜곡으로 인해서 이 변환에서 차단 주파수가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거하고 달라져요. 네. 달라집니다. 이 변환하는 과정, 이 왜곡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왜곡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차단 주파수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달라질 것을 예상을 해서 먼저 그 차단 주파수를 왜곡을 감안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프리래핑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 설계된 아날로그 필터의 차단 주파수 또는 경계 주파수를 다음 식으로 프리래핑 합니다. 요 식인데요.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이 다음에 한 번 더 왜곡이 될 거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네. 요것이 지금 좀 특징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필터의 전달 함수로 변환하는 거는 아날로그 필터의 S 대신에 G 플러스 1분의 G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어주면 디지털 필터로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설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 개념적으로라도 알아두실 사항은 이 프리래핑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이 과정은 우리가 이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왜곡을 고려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다음 예를 보시죠. 네. 그럼 방금 그 설계 절차에서 그 프리래핑을 하고 그리고 변환하는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단 주파수가 500Hz예요. 그리고 샘플링 주파수가 8000Hz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500Hz 차단 주파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원할 텐데요. 여기가 이제 차단 주파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을 통해서 변화를 시킬 때 이 500이라는 숫자가 다른 숫자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프리래핑을 하지 않고 바로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필터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을 하기 전에 미리 왜곡될 것을 감안해서 이 500이라는 숫자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 것이죠. 자, 하는 과정은 이제 기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500Hz라는 주파수를 어떻게 바꾸냐면 WP는 탄젠트 2분의 오메가 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 식을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2분의 오메가라는 거는 2파이F죠. 그래서 2파이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주파수 500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T는 샘플링 주기입니다. 샘플링 주기인데 우리가 샘플링 주파수를 알기 때문에
8000분의 1을 넣어줬어요. 역수를 취해서요. 요거 이제 계산기로 계산해야죠. 계산기로 계산하면 0.1989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 숫자가 우리가 이제 나온 숫자인데요. 일단 보시죠. 그 다음에 HS, 이게 이제 설계된 아날로그 필터입니다. 이게 아날로그 필터의 식이고요. 자, 이 식을 우리가 바이리니어 트랜스폼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왜곡시켜 주냐면, 여기서 구했던 1989 있죠? 여기를 이렇게 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P분의 S, 오메가 P분의 S 플러스 1, 이런 식으로요. 네. 이게 이제 변형시키는 과정이에요. 식을요. 그리고 나서 이 S를 여기 이제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이죠. S를 G 플러스 1분의 G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해서 푸는 과정은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다 해보게 되면, HG는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최종적으로 설계된 디지털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고, 또 때로는 이게 손이나 계산기로 하기 힘든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이 정도는 손으로 할 수 있겠지만, 손과 계산기 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 복잡해지면 하기 힘들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또 옥타브 함수가 다행히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임펄스 인베리언트 방법, 하나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폼 방법. 그러니까 IIR 필터를 설계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죠. 근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다른 방법들이 있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둘 다 먼저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변환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이 임펄스 인베리언트 방법 보시겠습니다. 이 임펄스 인베리언트 방법은 아날로그 필터와 임펄스 응답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 자체가 동일하다는 게 아니고 샘플링된 형태로 동일하다는 거죠. 예. 샘플링 형태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임펄스 응답이 동일할 수가 없죠. 디지털이고 아날로그니까요. 샘플링 형태로 동일하다는 거고, 이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이 엘리어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충분히 높은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필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샘플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리니어 트랜스폼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게 적합한 방법, 샘플링 얼마 해야 되냐 그거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프리래핑을 꼭 해줘야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날로그 필터 주파수 응답이 살짝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은 아날로그 필터하고 100% 동일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파수를 계산한 어떤 경계 주파수라든가 요런 데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 위에 파형에서는 살짝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잘 고려를 해서 어떤 걸 쓸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